메이플 스토리에서 가장 어려운 컨텐츠가 무엇일까요? 상당한 피지컬을 요구하는 보스,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사냥. 이러한 여러 컨텐츠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컨텐츠는 무조건 템 세팅입니다. 하지만 템 세팅이라는 컨텐츠는 가장 어려운 컨텐츠일 뿐 아니라 가장 위험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템 세팅하는 방법을 올리는 분들이 매우 많으며 템 세팅 방법 영상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템 세팅 중 완벽한 템 세팅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템 세팅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 생기기 전에 유튜브 영상만 믿고 템 세팅을 한다면 몇백만 원의 현금이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상황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 세팅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분들이 템 세팅을 할 때 돈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템 세팅 강의가 아닌 템 세팅을 하다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템 세팅을 할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260레벨 이전에는 현질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낮은 레벨일 때 유튜버에게 대리템 세팅을 맡기거나 템 진단을 맡긴 유저분들의 닉네임을 추추지지에 검색해보세요. 아이템을 팔고 게임을 접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60레벨 이전에 아이템을 팔고 메이플을 접는 경우 아이템은 가회시 깎이면서 감가를 먹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몇몇 유저들은 랭킹 1위를 하겠다며 63미트라 엠블럼을 장착한 뒤 260레벨 이전에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이플에서 260레벨 이전은 컨텐츠가 사실상 없으며 튜토리얼 수준입니다. 아무리 아이템을 강하게 맞춰도 건미소를 억지로 하는 수준이며 검은 마법사 솔풀도 힘듭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메이플에 1000만원 단위의 현금을 지를 고민을 하고 있던 분이 있다면 정말 이 돈을 질러도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템 세팅을 할 때 손해보지 않는 법 두 번째는 가획0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획0 아이템, 소위 문신이라고 불리는 아이템들은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현재의 메이플에서 문신 아이템은 보통 가회시 적당한 아이템 대비 60%대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60%라고 해서 정말로 60% 가격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며 극한으로 템 세팅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이플에서 문신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 리스트는 바로 성장이 사실상 문신 아이템의 스펙대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현 메이플의 템 세팅 메타는 현재 끼고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해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신 아이템을 구매하면 현재 끼고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현 메타에 크게 맞지 않습니다. 만약 문신 아이템을 구매하게 될 경우 즉시 구매한 아이템은 영원히 메이플에 매몰당합니다. 아이템의 스펙을 낮춰서 이득을 보는 스펙 다운이 불가능해지고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펙업을 할 때 엄청난 피를 보며 스펙업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메이플 유저분들 중 문신 아이템을 고민 중이었던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생각은 멈추세요. 템 세팅할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세 번째는 직작으로 스펙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작은 코인샵의 이벤트 코인으로 구매한 큐브나 환불, 17성 주문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소 큐브, 스타포스 22성 도전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작이 얼마나 손해인지 설명하기 위해 앱솔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앱솔은 22성을 해준 뒤 되팔려고 하면 22성을 찍기 위해 필요한 매소 기대값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앱솔뿐만 아닌 카루타, 여명, 아케인 등의 모든 중저자본 아이템들의 기대값과 시세가 이러한 상황이며 이러한 아이템을 직작하는 경우 상위 10%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득을 보더라도 칠흑 등의 다른 아이템에 직작을 했다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앱솔과 카루타 이외의 아이템으로도 스타포스 직작으로 이득을 보기는 힘듭니다. 샤타포스일 때 칠흑 기준 160제 칠흑의 22성 기대값은 약 200억이며 200제 칠흑의 22성 기대값은 약 450억입니다. 최근 칠흑의 시세가 많이 내려가면서 윗잠 30% 잠재를 가진 칠흑 장신구들도 직작을 하면 샤타포스 기준으로도 스타포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해입니다. 직작으로 이득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직작을 지속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3개월이면 도달할 스펙을 1년이 넘어도 못 가게 될 수 있으니 직작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 능력 직작도 기대값이 크게 손해입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36%가 운 좋게 나와야 하지만 쉽지 않으며 30%, 33%는 나오더라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30%와 33%가 늦게 나온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돌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작 중 가장 손해를 보는 직작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에 직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에 직작을 한다는 것은 가위 횟수가 적혀져 있고 교환이 불가능한 아이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코인샵의 카르마 큐브, 카르마 환불로 강화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의 메소 큐브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구의 보통 주스탯 30%를 메소 큐브로 뽑기 위해서는 약 350억 메소가 기대값이며, 장신구의 본인이 원하는 주스탯 30%를 뽑기 위해서는 약 180억 메소가 기대값입니다. 만약 장착하고 있는 18성 카루타에 주스탯 30%를 기대값으로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메이플 유저가 18성의 윗잠 유니크인 카루타 방어구 아이템의 직작으로 기대값에 주스탯 30%를 찍는다고 가정하면 약 300억 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의 시세는 100억 이하입니다. 즉, 이 유저는 약 200억 메소를 손해보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방법 네 번째는 특이한 템 세팅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유튜브에는 실험적인 템 세팅을 올려서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실험적인 템 세팅을 올린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템 세팅을 따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적인 템 세팅은 유비분들의 경우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템 세팅이며, 기존 유저분들에게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실험적인 템 세팅으로는 흑치륵이 있습니다. 흑치륵은 세트 효과를 이용하여 18성으로도 22성급의 성능이 나오게 되는 실험적인 템 세팅입니다. 하지만 흑치륵의 문제는 아이템의 가회 시 겨우 5회라는 것입니다. 메이플의 템 세팅 현메타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템을 되팔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되어있는 칠흑을 경매장에서 가져오는 경우 가회시 깎이면서 감가를 먹게 되며 설거지를 당합니다. 이러한 흑칠흑은 나중에 되팔려고 한다면 낮은 가회 때문에 잘 안 팔리며 헐값에 팔거나 비싼 가격에 아무것도 모르는 메리니를 설거지시키거나 안 팔리던 칠흑에 스타포스 22성 도박을 하고 나락을 가게 됩니다. 물론 잠재가 되어 있는 흑칠흑의 18성을 단다면 기존의 정석 템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22성 여명 장신구에 비해 더 저렴한 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18성을 달다가 아이템이 터질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메이플에서 22성 여명 장신구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18흑 7흑이 22성 여명보다 가성비가 더 좋게 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메이플의 오중나 생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유저들이나 실험적으로 해보는 템 세팅이며 95% 이상은 흑칠흑을 시도할 경우 이득이 아닌 손해를 봅니다. 메이플의 템 세팅을 비교적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저도 흑칠흑 템 세팅으로 크게 이득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촬영 기준 경매장에서 스타포스 18성의 주스탯 30%고 에디셔널에 에픽공 두 줄이 있는 이 흑마기산의 가격은 131억 메소입니다. 반면 120억 메소짜리 파플라토스 마크는 22성의 추옥은 118로 준수하며 윗잠은 주스탯 30%고 에디셔널이 레전드리에 주스탯 두 줄이 붙어 있습니다. 에디셔널은 레전드리에 주스탯 두 줄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위 횟수도 마기산보다 1회 높기 때문에 되팔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괜히 실험적인 템 세팅을 본인 계정에 시도하지 마시고 22성여 명보수장 신구 같은 정석적인 템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템 세팅할 때 손해보지 않는 방법 5번째는 몬파 배지와 창세이 배지를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몬파 배지의 시세는 약 80억이고 창세이 배지는 약 400억입니다. 몬스터파크 배지는 몬파 훈장이 있는 경우 방무 약 20%를 추가해주며, 창뱃의 경우 크리스탈 웬투스 배지에 비해 공격력 올스탯이 더 높고 7흑 세트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파크 배지의 효과인 방무 20% 추가는 게임을 처음 시작한 뉴비들에는 분명 메리트 있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몬스터파크 배지의 시세가 약 80억 정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비에게 제 아무리 방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방무 20% 올릴 바에 22성 아이템 1개 사는 게 더 스펙업 많이 됩니다. 심지어 몬스터파크 배지는 장착하면 영원히 되팔 수도 없습니다. 22성 둘둘을 완성할 때쯤에는 유니온 링크 등의 내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방무의 효율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22성 둘둘 이후 도전하는 보스들은 파티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파티 버프 등의 영향으로 방무의 가치가 자복급으로 내려갑니다. 창세
창세의 배지는 어떨까요? 중저 스펙의 경우 칠흑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칠흑 가성비가 구립니다. 칠흑을 몇 부위 맞춘 고인물들에게도 창뱃이 크게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창뱃을 장착하는 것은 400억매소를 메이플에 매몰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비싼 칠흑, 비싼 에테르넬로 스펙업하는 것이 낫습니다. 창뱃 시세는 미래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세가 오르는 추세지만 옛날에 파티로 잡던 검은 마법사를 최근에는 솔플로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1년 전 검은 마법사를 솔플 가능한 비중은 0.1%였고 현재는 0.4%입니다. 1년 전 대비 4배나 상승했습니다. 메이플은 신규 오리진, 신규 6차 스킬 밸런스 패치 등으로 스펙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게임입니다. 과거 1000억 매소였지만 현재 60억 매소인 거대한 공포가 그랬듯 창세의 배지도 빠르게 정상화되어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므로 애초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의 배지는 전석급 랭커를 노리는 10만 중반대 정도 된다면 가성비와 이득을 따지지 않는 스펙대이기에 창뱃을 가도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에서 템 세팅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메이플을 어느 정도 해봤다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는 뉴비들은 김창섭의 함정에 걸려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템 세팅을 처음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든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밖이 더운데 집에서 메이플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반드시 이득인 재밌는 메이플 영상 앞으로도 올리겠습니다. 슈크림 메이플이었습니다.